어머니, 올해도 김장 안 하실 거예요? 73세 박순희 씨는 며느리 정미라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온 김장. 온 가족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던 그 시간이 단 3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야, 올해는 내가 할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하세요. 저희는 바빠서 못 도와드려요. 그렇게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순희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김장 최고예요. 하며 친정 식구들까지 데려와 김치를 한 상자씩 가져갔습니다. 순희 씨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 솜씨를 알아줘서 손자들이 할머니 김치를 좋아해서. 하지만 2년 전 순희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김장 힘드시죠? 그냥 사드실까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며느리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친정 식구들 만날 때마다 순희 씨가 담근 김치통을 몇 통씩 싸갔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주세요. 친정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 김치 한 통만 더요. 언니네 줄 거예요. 순희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아들이 난처해할까봐. 그런데 이번 추석 순희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집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곳에는 자신이 담근 김치가 아닌 백화점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김치. 한 통에 5만 원이 넘는 그 김치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 김치들은?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는 이 김치 먹어요. 어머니 김치는 친정에 다 드렸어요.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김치를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나눠주기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가족들은 비싼 김치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해야겠어. 하지만 순희 씨가 준비한 복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올해는 내가 김장을 안 할 거야. 순희 씨가 아들 준호에게 말했을 때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하려고.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매년 엄마 김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라가 실망할 텐데요. 미라 친정에서도 엄마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순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아. 다들 좋아하지. 공짜니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올해는 안 할 거야. 대신 김치 좀 사다 줄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올해 김장 안 하신다고요? 응, 그래. 왜요? 몸이 불편하세요? 순희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너 우리 김치 좋아해? 네, 당연하죠. 그럼 너희 집에서도 먹어?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저희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서요. 그래서 친정에 다 주는구나. 근데 너희는 백화점 김치 사 먹고. 순간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올해부터는 김장 안 할 거야. 너도 알지? 내가 허리 수술 받고 나서 힘들다는 거.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김치 좀 부탁할게. 백화점에서 파는 그 비싼 김치 말이야. 네, 나도 먹어보고 싶어서. 너희가 먹는 그 김치. 미라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남편 준호에게 털어놨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 뭔가 화난 것 같아. 엄마는 원래 화 안 내시잖아. 그게 더 무서워. 진짜 화난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드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순희 씨는 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배추 200포기를 주문한 것입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을 때 순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장하려고. 엄마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지. 김장을 안 한다고는 안 했어. 무슨 소리예요? 순희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해서 팔 거야. 네. 이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김치 판매하잖아. 거기 신청했어. 내 김치 한 포기에 3만 원씩 받기로 했어.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실 거예요? 그래. 30년 동안 공짜로 줬으니까 이제는 돈 받고 팔 거야.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김치 어떻게 해요? 순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 먹어. 너희가 좋아하는 백화점 김치. 그날 밤 준호와 미라는 한참을 싸웠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들어.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김장하셨는데. 그럼 저는요? 저는 친정에 김치 하나 못 드려요? 우리 엄마도 어머니 김치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하면 돈 내고 사. 왜 당연히 공짜로 받으려고 해.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변했어. 결혼할 때는 안 그랬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섭섭해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갔지만 아내가 친정을 챙기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동네 아주머니들 몇 명이 도와주러 왔지만 대부분은 혼자 했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 허리 안 아파? 괜찮아. 이제 익숙해. 순희 씨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김장이었습니다. 김치 200포기가 완성됐을 때 순희 씨는 시니어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네, 완성됐어요. 언제 가져가면 돼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벌써 예약이 50건 넘게 들어왔어요. 순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솜씨가 가치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미라의 어머니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김치 잘 먹었습니다. 올해도 좀 부탁드려요. 순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다 팔기로 했어요. 네, 팔기로요? 네. 제 김치가 값어치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미라의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고마우면 돈 내고 사세요. 한 포기에 3만 원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라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야, 나도 이제 알았어. 내 김치가 한 포기에 3만 원 값어치가 있다는 걸. 그동안 너희 친정에 몇 포기씩 줬지? 한 해에 20포기. 그럼 60만 원어치야. 3년이면 180만 원이고. 어머니, 나는 180만 원을 공짜로 준 거야. 근데 정작 너희는 냉장고에 백화점 김치를 가득 채워놓고. 미라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라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너무 실망이에요.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순희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는 엄마 김치 좋아해? 네, 당연하죠. 그럼 왜 너희 집 냉장고에는 없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순희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희 씨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집안에 숨겨진 30년간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음 날 순희 씨는 김치 200포기를 시니어 센터에 납품했습니다. 한 포기에 3만 원, 총 60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순희 씨, 대박이네요. 벌써 완판이에요. 센터 직원이 신나서 말했지만 순희 씨는 담담했습니다. 다음 주에 200포기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요?
벌써 예약 문의가 100건 넘게 왔어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더 주문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또 배추예요?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더라.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순희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김장 하셨죠? 그래. 김장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그게 돈이 됐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됐지.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 내 일에도 값어치가 있다는 걸. 엄마. 그리고 준호야,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너희 엄마한테 용돈 준 적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없지. 한 번도. 근데 미라 친정에는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보내더라. 그것도 몰래.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다 알아. 통장 정리하다가 봤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게 미라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그래, 알아. 이해해. 근데 준호야, 엄마도 편찮아. 허리 수술 받았잖아. 약값도 들어가고. 근데 너희는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엄마, 돈 필요하세요? 하고.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스스로 벌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 이제 어머니 집에 안 올게요. 순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렴.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 변했어.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진짜 좋아했어요. 친정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서운했어. 딸처럼 생각했는데 딸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봤으니까. 어머니, 미라야, 넌 내 김치는 친정해줬으면서 너희 가족은 백화점 김치 먹었잖아. 그게 뭔 뜻인지 알아? 엄마 김치는 공짜 선물용이고 진짜 좋은 김치는 따로 있다는 거잖아.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됐어. 이제 그만 가. 그리고 다시는 김치 달라고 하지 마. 미라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희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라의 친정에서 항해 전화가 온 것입니다. 사돈댁, 우리 미라가 요즘 울기만 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이제 김치 안 드린다고 했을 뿐이에요. 사돈댁,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김치 몇 포기 가지고? 순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치 몇 포기가 아니에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무시당한 거예요. 무시라니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김장했어요. 한 번도 돈 받은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 김치가 한 포기에 3만 원 값어치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사돈네는 3년 동안 60포기 가져가셨어요. 180만 원어치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사돈댁, 그럼 이제 돈 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말해봐. 엄마,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순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미라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엄마, 제발 미라한테 사과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순희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저는 미라 없으면 못 살아요. 애들도 있고. 제발이요. 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준호야, 너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안 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는 엄마보다 와이프가 중요하지. 당연해. 근데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 나가. 이제 엄마 혼자 살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발광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집이에요. 알아. 근데 이제 이 집이 너무 커. 엄마 혼자 살기에.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작은 집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살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김치 공장 차릴 거야. 네. 시니어 센터에서 제안이 왔어. 제 김치로 사업하자고. 투자자도 있대.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래, 제정신이야.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야. 그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순희 씨가 집을 판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미라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어머니, 이 집은 나중에 준호가 물려받을 집이에요. 순희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물려받을 집? 너희는 나한테 용돈 한 푼 준 적 없으면서. 어머니, 미라야, 이제 그만해.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산다. 미라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희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순희야,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꺼내 들고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세상을 떠난 건 준호가 겨우 5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 순희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순희야, 이 집 명의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알지? 네,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상속 정리가 안 됐어. 법적으로는 우리도 권리가 있어. 순희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가 이 집은 제 앞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서류가 있어? 아니요. 그럼 말로만 한 거네. 법적 효력 없어. 그날 순희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저한테는 이 집밖에 없어요. 준호도 어리고. 알아. 그래서 말인데. 형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넘겨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우리 집 김장을 매년 해줘.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비 지원도 좀 해줘. 그럼 이 집은 내 거야. 순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 저는 돈이 없어요. 생활비는 종수가 보험금으로 남겨놨잖아. 그거로 충분해. 어차피 혼자 살면 많이 안 들어. 애들 교육비 좀 대주고 김장 좀 해주면 돼. 안 그러면 이 집 팔아서 나눠 가져야 해. 법대로. 그럼 넌 갈 데 없어. 순희 씨는 그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30년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김장 100포기, 그중 50포기는 형님 집으로, 나머지는 동선에, 시누이네, 그리고 교육비, 조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순희 씨는 보험금을 조금씩 쪼개 썼습니다. 준호 학비는 장학금과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자신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편지는 남편이 죽기 직전 병원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순희야, 내가 죽으면 형님이 집 문제로 압박할 거야. 미안해. 내가 서류를 미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순희야, 절대 굴복하지 마. 그 집은 내 거야.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형님은 이미 다른 재산 받았어. 만약 형님이 협박하면 이 편지를 변호사한테 보여줘. 그리고 아버지 통장 내역을 확인해. 집 살 때 내가 돈 넣은 기록이 다 있어. 순희 씨는 그 편지를 30년간 숨겨뒀습니다. 왜? 무서워서였습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혼자서 준호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 할 말이 있어요. 왜? 또 무슨 일이야? 이제 김장 안 해요. 형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30년 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순희야, 우리 약속 있잖아. 진명에 넘긴 조건으로. 형님, 순희 씨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형님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종수가 남긴 거예요. 형님, 이 집은 원래 제 거였어요. 형님이 저를 협박한 거죠. 순희야, 30년 동안 김장했어요. 한 해에 50포기씩, 30년이면 1500포기예요.
한 포기에 3만 원이면 4,5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조카들 교육비까지 합치면 1억은 넘어요. 형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순이 씨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왜 저를 협박했어요? 왜 제 돈을 뜯어갔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순이야, 내가 만약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하면. 알아요. 형님 체면 깎이겠죠. 근데 형님, 저는 30년간 체면도 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제 체면 좀 찾고 싶어요.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형님,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이제 저 좀 놔주세요. 그리고 준호한테도 손 떼세요. 준호? 형님이 준호한테 투자 제안했죠? 사업 같이 하자고. 그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형님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순이 씨는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워서.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가족이 무너질까봐. 엄마, 준호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괜찮아, 준호야.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이 씨는 놀랐습니다. 미라야, 준호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겪으신 일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김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희생을 몰랐어요.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순이 씨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미라야, 일어나. 엄마가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어머니? 엄마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내 일이 값어치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진심으로. 순이 씨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그날 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김치 한번 먹어볼까요? 준호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순이 씨가 담근 김치였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이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김치를 먹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이 씨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순이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사실 형님한테 부탁한 건 나였다. 순이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10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형님한테 내 진명의 문제로 압박하라고 한 건 나였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재혼할까봐 무서웠어. 순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종수가 죽고 나서 너는 너무 젊었어. 겨우 30이었잖아. 예쁘고 착하고 능력도 있었어. 나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준호를 데리고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묶여있게 만들고 싶었어. 순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한테 부탁했어. 너를 압박하라고. 김장을 해주면 집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랬지. 넌 30년간 이 집을 지켰어. 준호를 키웠어. 순이 씨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야,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 인생을 빼앗았다는 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용서해줘.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제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순이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의 고생, 30년간의 희생,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순이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 씨는 형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 이거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형님은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한테 부탁받았어. 그때 순이야 나도 미안해. 나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 순이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형님도 알고 있었군요. 그럼서도 30년간 저를 그렇게 이용했군요. 순이야, 형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순이 씨는 돌아섰습니다. 형님은 뒤에서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래, 준호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30년 동안 응, 할머니 때문에 묶여 있었어. 재혼도 못하고 내 인생도 못 살고.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쟤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너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 때문이야. 엄마. 준호는 엄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미라야. 어머니,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순이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엄마는 효도 안 봐라. 그냥 존중받고 싶어. 한 사람으로서. 네, 어머니. 알겠어요. 며칠 후 순이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파는 건 취소했습니다. 대신 1층을 개조해서 작은 김치 공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그래.
어차피 이 집은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준호는 기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공방 개조가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미라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 후 순이 할머니의 김치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시니어 센터에서 김치를 사 먹었던 사람들. 순이 씨, 드디어 가게 차렸네요. 축하해요. 순이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라가 친정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희 엄마예요. 미라의 어머니는 순이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댁,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김치 공짜로 받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늘 김치 10포기 살게요. 돈 제대로 드릴게요. 순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순이 씨는 매출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솜씨로 번 돈이었습니다. 밤에 준호와 미라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하시죠? 순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해요. 엄마 고생하시는 거 몰랐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앞으로 제가 용돈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순이 씨는 놀랐습니다. 준호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이제 돈 벌잖아. 아니에요, 엄마. 그건 제 도리예요.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돈 드릴게요. 제 월급에서 30만 원씩. 미라야.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효도할게요. 순이 씨는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이 씨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사실 준호는. 순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야, 사실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순이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내 친구 은희의 아들이야. 은희가 미혼모로 준호를 낳았을 때 우리가 입양한 거야. 기억나? 우리가 결혼하고 5년간 아이가 없었잖아. 그때 은희가 부탁했어. 준호를 키워달라고. 순이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 은희. 대학 때 친했던 친구. 그 친구가 미혼모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했어. 그리고 너는 정말 잘 키워줬어. 준호는 너한테 진짜 엄마를 느꼈을 거야. 나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순이야, 은희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어. 그리고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준호한테 진실을 말해달라고. 준호가 성인이 되면 말해달라고. 순이 씨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순이야,
나는 이제 죽어. 교통사고로. 그래서 내가 준호한테 말할 수 없어. 대신 너한테 부탁해. 준호가 30살이 되면 진실을 말해줘. 은희가 남긴 편지도 있어. 통장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는 준호 생일이야. 순희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통장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준호 생일.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희의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나는 너무 어렸고 돈도 없었고 내 아빠는 도망갔어. 그래서 순희 언니한테 부탁했어. 제발 우리 준호를 키워달라고. 순희 씨는 계속 읽었습니다. 순희 언니는 천사였어. 너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줬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학교 가는 모습, 운동회 하는 모습.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통장이야. 3억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이 돈은 내 거야. 그리고 순희 언니한테도 감사 인사를 전해줘. 언니가 없었으면 넌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거야. 순희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준호가 입양하라는 것, 진짜 엄마가 은희라는 것, 그리고 은희가 남긴 편지와 통장.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 저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엄마예요.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 제가 입양하라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엄마는 저한테 진짜 엄마예요. 평생 진짜 엄마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라도 찾아왔습니다. 준호한테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미라야, 미안해. 말 안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의 아이를 30년간 키우시다니. 아니야, 미라야. 준호는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여도 내 아들이야.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그날 준호는 은희가 남긴 3억 원을 순희 씨한테 드리려 했습니다. 엄마, 이 돈은 엄마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 친엄마가 너한테 준 거야. 엄마, 저는 이미 엄마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엄마 인생을 받았어요. 순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 돈으로 내 꿈 이뤄.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해. 엄마, 그리고 일부는 김치 공방 확장하는 데 쓸게. 엄마랑 같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같이 해요. 몇 달 후 순희 할머니의 김치 공방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준호는 사업 감각을 발휘해서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온라인 주문 100건 넘었어요. 정말? 네.
엄마 김치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순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라가 배가 부른 채로 가게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가졌어요.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는 딸이래요. 미라야. 축하해. 어머니, 이름을 은희로 짓고 싶어요. 준호 오빠의 진짜 엄마 이름으로요.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그날 밤 순희 씨는 은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친구의 모습,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준호 잘 컸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물려받을 손녀도 태어날 거야. 순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준호, 미라, 손자,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희 씨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자.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먹었습니다. 순희 씨가 만든 김치, 30년의 역사가 담긴 김치.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김치 맛은 사랑의 맛이에요.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사랑의 맛이야. 엄마가 평생 담아온. 그날 밤 순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30년간 김장을 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김치 속에는 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집을 파는 게 아니었다. 인정받는 것이었다. 존중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순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산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가족과 함께, 진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김장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